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뮤지엄입니다. 물론 뭐 당신은 그렇지 난 안 그래 그러면 할 말 없는데 근데 사실 제가 역사학자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여행이라는 게 뭐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안목을 높인다는 것이 여행의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뮤지엄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보고 즐기는 것에 관해서도 정수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뮤지엄이라고 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함께 있는 것이죠. 이건 뮤지엄마다 다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엄이라면 대형 박물관, 루브르, 뉴욕 메트로폴리탄 같은 곳인데, 이런 것들은 제 기준으로는 최소 2, 3일은 걸립니다. 이것도 중간에 무슨 설명 이런 건 읽지도 않고, 물론 아주 중요한 건 감상도 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설명서 같은 거는 이제 사진 찍으면서 정신없이 보고 다녀도 이 정도 속도입니다. 설명서 하나하나 읽고 내용 파악하고 꼼꼼히 보면 일주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여행객분들이 이 정도로 시간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분들, 단체 관광객분들은 어디 가나 정말 총알 같은 속도로, 정말 총알 같은 속도로 뮤지엄에서도 루브르 40분, 정말 대단해요.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참조하시고 미리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적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입장료, 개장 시간 이런 건 요즘 구글만 쳐도 다 나오니까 그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이 설명은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정보가 있다거나,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신 거, 교통편이라든가 그 어떤 특별한 요령들이 있다면 요즘 유튜브 보시는 현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댓글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라든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우리 임영환의 앤틱 서재에서 스트리밍으로도 진행을 하고, 또 더 자세한 강연 같은 내용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문명사 강의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요 영상 시리즈는 간략한 소개들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박물관은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게 사실 순위는 큰 의미 없어요. 근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최고의 박물관 그러면 일단 대형 박물관부터 떠올리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게 한때 영국이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했으니까 뺏어왔던 훔쳐왔던 엄청나게 많겠지, 좋은 물건 많겠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녀보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대형 박물관이 생각보다 후졌더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좋은 박물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아도 정말 꼭 봐야 될 특별한 소장품들을 지닌 곳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독보적인 유물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형 박물관은 1753년에 설립을 해서 일반 공개는 175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1759년이면 우리나라 영조 35년입니다. 이게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아무튼 이곳은 뮤지엄인데 미술관은 없고 박물관만 있습니다. 그 옆에 대형 도서관이 바로 같이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은 걸 봤는데 저는 입구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본관 건물은 그리스 신전 형식입니다. 서구 문명의 뿌리, 유럽의 공통성을 부여하는 게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그래서 이걸 택한 것 같아요. 아무튼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문명에 관해서만은 이게 제국주의니 우리를 지배니 이런 걸 떠나서 자신들의 공통된 정신세계다, 뿌리다, 이런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게 이집트관입니다. 거석, 주로 거상 위주로 모아놨습니다. 이집트 빼고 이런 거대한 이런 조형물들은 여기가 최고일 겁니다. 사실 이게 영국이 수집한 게 아니고 모두 나폴레옹이 데려간 거, 프랑스 학자들이 애써 발굴한 걸 배에 싣고 가는 걸 통째로 낚아채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죠. 그런데 정작 여기서 최고 인기 품목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돌 조각,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건 딱 들어간 입구에 있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정말 사진 찍기 힘듭니다. 저 지금 사진은 정말 사람 없을 때 찍은 건데 그 전체 사진을 못 찍었어요. 항상 누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집트 관에서 가시면 거성만 보지 마시고 작은 유물들, 벽화들도 보세요. 대형 박물관은 은근히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영국스러워서 그 클래식한 그 나무 목재 이런 진열장에 그냥 척척척 넣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뭔가 좀 거해야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는 정말 무슨 부엌 찬장 같은 데 쑥 쑤셔놨는데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집트 유물들은 어느 박물관에 가나 다 좋아요. 그리고 워낙 풍부하고 다양해서 여기 가서 봤다고 해도 저기 가면 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집트 유물만큼 박물관은 매겨 살리는 게 없는데 이집트 유물들은 어디에 가시든지 저기서 봤어 이러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 박물관에서 이집트관보다 더 대단한 것이 아시리아관입니다. 아시리아 왕들은 자신의 정복 전쟁을 전쟁화 부조로 제작해서 자기 궁전벽에 붙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시리아 부조는 정말 세계 유일 최다 컬렉션입니다. 다른 나라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만큼 제대로 갔다 온 데가 없습니다. 전쟁 장면뿐 아니라 고대 세계의 모습을 정말 영화처럼 보여주죠. 이 중에서도 최고는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사자사냥. 한때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 공방전, 지금 카이로 외곽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공방전을 그린 아슈르바니팔 2세의 부조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독보적 유물이 또 있는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수메르 문명의 유물입니다. 이 중에서도 약 4600년 전 사회와 군대의 모습을 정말 그림, 만화로 보여주는 우르의 군기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뭐 이쁘네 그럴 수도 있는데 와, 이 한 장면을 가지고 책 한 100페이지는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르셔도 4600년 전의 유물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독보적인 컬렉션을 둘을 꼽으라고 하면은 일반 분들은 이집트관하고 바로 여기를 꼽을 것 같아요. 바로 고대 그리스 파트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 유물들과 터키에 있던 네레이드 마운먼트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테논과는 디스플레이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두 번 큰 파괴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1618년 베네치아군이 여기를 아테네를 포위하고 박격포, 그때는 이제 모타르라고 했죠. 모타르포로 포격했는데 마침 이 신전이 튼튼하다고 해서 탄약고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때려가지고 이제 벽이 박살이 났죠. 그래도 그 기둥이라든가 골격은 버텼는데 원래 이 안에 그리스 12신을 포함한 정말 멋진 벽면 부조 조각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하면서 모스크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또 나중에 모스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면 조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하거나 그랬습니다. 그 깨진 파편 중에 일부를 영국이 가져와서 복원해 놨습니다. 이게 정말 가슴 설레면서 갔는데 사실은 유물들이 워낙 산산조각이 나서 복구 상태가 좋진 않아요. 지금 그리스에 지금 돌려달라고 난리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막상 가서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워낙 그 유명한 또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가지는 그리스 신화라는 게 가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크니까 하여간 이곳이 정말 중심이 됐습니다. 그 옆에 이제 네레이드 신전이 있는데 네레이드 신전은 원래 신전은 아니고 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ним프인 네레이드를 테마로 해서 조각을 해놨기 때문에 네레이드 신전이라고 합니다. 보존이나 복원 상태는 사실은 여기가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그리스 유물 중에서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위기는 정말 독특하고
또 사실은 대형 박물관이라는 네임밸류를 가진 곳에서 이 정도의 공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념사진은 파르테논보다 여기서 더 많이 찍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형 박물관은 현대보다는 고대 중세 유물들이 많죠. 사실 뭐 현대 유물은 없다시피 하고 고대 중세가 주류인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대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중세관에도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서양 박물관은 무기를 참 좋아해요. 투구, 고대 그리스, 검, 로마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고요. 밀리터리 유물이 많은 게 강대국 박물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중세 영국관에는 황금 유물, 기술 관련 유물들이 있습니다. 중세관의 그 유물들이 생긴 걸 보면 되게 소박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황금 유물도 많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부유했다 이걸 말하려는 건지 워낙 바이킹, 뭐 섹슨족 이런 사람들이 황금 좋아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서포크에서 바이킹식 장례가 원래 배에다가 이렇게 장례하는 건데 그 바이킹 전통을 좀 받아서 그런지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통째로 바다에 버린 게 아니라 무덤에 넣은 게 하나가 발굴이 됐죠. 그 주변 일대 고분들이 이미 20세기 전에 왕들에 의해서 싹 다 도굴됐는데 희한하게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 6세기 앵글로 섹슨족의 수장이던 서튼후의 투구와 유물이 발견됐죠. 요게 대형박물관 2층에 딱 있습니다. 요 발굴 이야기는 최근에 더 디그라고 넷플릭스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영화 평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의무감에서 봤어요. 의무감에서. 자, 두 번째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